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97 한방 건강상담 이천규 인사드립니다. 자, 현대인들의 이 내장은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주황색 신호에서 점점 더 빨간색 신호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식생활에 변형된 모습에서 이렇게 대장 건강을 위협을 받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과식이나 영양 부족이라든가 또는 이 특정 음식 탓 때문에 내장의 그 면역 시스템들도 깨지고, 또 직장인들은 이제 폭음을 하게 되고 기름진 안주를 또 먹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그 내장의 고장이 잦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침에 뭐 출근하면서 아침을 걸으면서 우유 한 잔으로 그냥 불이 나게 출근길에 올라서, 점심 때면은 또 패스트푸드로서 적당히 때우고, 저녁이면은 포금하시고 또 기름진 안주 또 하게 되고, 이래저래서 이제 내장이 점점 더 점막을 약하게 갖게 되는데,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는 거, 우리가 조금 더 식생활에 이 규칙적으로다가 좋은 음식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은 내장에 대한 어떤 건강성 이런 것을 또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점점 더 대장 쪽으로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빨간불이 되고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오늘 이 시간에는 해우서 한의원의 김준명 원장 모시고서 여러분의 또 전화를 받는 순서 갖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전화는 2102국에 7777번이고,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또 샵을 누르고 2853번을 누르고서 간단한 질문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히 샵의 2853번은 원음방송의 질문, 문자 질문 번호입니다. 그리고 897 한방 건강상담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동시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FM 89.7MHz 서울 원음방송, 또 텔레비전은 스카이라이프 채널 556번과 각 지역에서 보내드리는 케이블 TV를 통해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술이 유독 약한 분들이 이제 개중에는 상당히 계신데, 예. 술자리에서 저희들 보면은 이제 얼굴이 빨개지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하얘지는 게 좋으냐 하고 설왕설래 이제 얘기가 예.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되는 건 왜, 원인이 어디에서 이제 있는 건지. 간혹 이제 술을 드시는 분들을 보면은 조금만 예. 드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또 뭐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말씀하실 때, 나는 몸이 어디가 안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술이 약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그건 그렇지가 않고요. 술을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간에서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간에 들어가면은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그 효소를 통해서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화가 되고요. 네. 다시 아세트알데히드가 또다시 효소에 의해서 이제 초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산으로 변한 알코올 성분들은 나중에 근육에서 탄산수소와 탄산가스하고 물로 분해가 돼서 이제 분해가 되는 건데요. 술을 드시면 금방 머리가 아파지고 빨개지시고 하는 분들은 1차적으로 술이 분해돼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그 다음 단계에서 분해가 되지 않아서 생기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분해하는 효소 자체가 활성이 안 돼 있는 경우신데요. 네. 이 경우에는 어디 몸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선천적으로 그 효소 자체가 부족하신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또 술이 약하다고 하셔서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술을 마셔도 쉽게 간이 상할 것이냐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천적인 유전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술 먹고 이제 그 다음날 뭐 또 아침부터 이렇게 해서 해장술 한 잔 꼭 해야 돼 하고 이런 습관을 네. 갖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예, 예. 이 해장술 독은 어떻습니까? 해장술은 네. 그 드시는 술 중에 가장 나쁜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예, 해장술을 드시는 이유는 일종의 술을 드시고 나서 다음날 속이 좀 얼얼하고 네. 미식미식할 때 그 위장을 한번 자극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 멍멍한 상태를 좀 진정시켜 버리는 건데요. 사실은 과음을 하신 상태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간이 술을 다 해독을 못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해장술을 드시면은 잠깐 취기가 올라서 몸은 편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낮에도 계속 또 간은 해독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몸은 더 피곤해지고 지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나쁜 술이 해장술입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한의학 상담으로 풀어드립니다. 897 한방 건강상담. 여러분의 전화를 받는 순서죠. 오늘 이용하실 전화 2102국에 7777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술 그렇게 즐겨 드십니까? 아니요, 저는 술을 그렇게 많이는 안 마십니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예, 저는 64세고요. 64세요? 예, 키는 네. 174고요. 174예. 몸무게는 64kg요. 64kg. 예, 얼굴형은 좀 갸름한 편입니다. 갸름한 형이고요. 예. 네.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술은 그렇게 친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냥 마실 만큼 좀 마셨습니다. 네, 그러세요. 근래에는 이제 많이 줄이시고 건강 생각하시고. 보름에 한 번 정도. 아, 그러세요. 예. 네, 아주 제어력이 상당히 강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또 불편한 점이 있으십니까? 예, 오늘 전화. 저는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가지고요. 아, 네. 비뇨기과 약을 네. 거의 약 한 4년간 좀 복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는 거. 네. 이거는 조금 잡힌 것 같은데요. 예. 이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소변이 빨리 안 나고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죠. 그거는 전혀 개선이 안 되거든요. 개선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앞으로도 지금 비뇨기과 말 얘기 들어보면 계속 이 약을 복용하라 그러는데요. 예. 한방으로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특히 이럴 경우에 이제 공중 화장실 가서 여럿이서 볼 때 참 심리적으로다가 이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옆에서는 벌써 용변을 보고 끝나고 나가는데 한만 서 있어도 이게 나올 듯하면서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김 원장님? 예. 네.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예. 지금 소변을 자주 보세요, 낮에?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몇 시간에 한 번 정도 가세요? 정확히 따져보진 않는데요. 예. 어떨 때는 한 2시간 정도 되고, 한 3시간 정도도 보고 되고. 예. 또, 어떨 때는 소변을 자주는 그렇진 않은데요. 네. 소변을 보고 나면 약간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예, 잔뇨감이 있으시고요. 예. 혹시 밤에는 몇 번이나 가세요? 화장실 주무시다가? 그러니까 이 약을 먹기 전에는. 네. 꼭 한 2시, 3시경에 한 번씩 화장실 갔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한 6시경에 가고요. 예. 근데 지금 이 비뇨기과에서 저녁이면 한 알씩 먹는 약이 있는데요. 네. 이걸 먹은 다음에는 어떤 날은 그냥 안 가는 날이 있고, 예. 어떤 날 또 한 번 가면 또 이 사람이 계속 약원에 한 번씩 가게 되고, 예. 그러거든요. 약을 드신 지가 한 4년 되셨다고요? 예. 이런 증상이 있으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증상은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약 복용하시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생기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전에도 이래서 비뇨기과를 갔더니 거기 검사를 하더니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중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거는 좀 오래됐고, 예. 야간에 자꾸 이제 자다가 화장실에 가게 돼서 대학병원으로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은 일단 성인 남성에게 생길 수 있는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노인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은 이제 50대 후반이나 60대쯤 돼서부터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일찍 시작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리고 50대나 40대부터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 경우는 조금 좀 얘기가 다를 수가 있는 게 순수한 비대라기보다는 염증이 있으면서 좀 커져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가리는 게 더 좋고요.
지금 뭐 약 드시면서 그래도 야간에 가시는 횟수가 괜찮아 줄어드셨다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게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 때 전립선 비대는 이제 신장의 양기가 떨어져 가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보강시켜주는 약재들을 쓰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한약을요? 예, 한약 치료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이 전립선 비대가 면세가 되시면서 계속해서 전립선 세포가 개수가 늘어나고 커지는 거기 때문에요. 아주 젊으셨을 때 뭐 20, 30대처럼 깨끗하게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렵다고 보시면 되지만 지금 상태에서 더 좋게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는 거고요. 예, 한약 치료가 잘 될 수 있고요. 평소에 이제 야간에 그 소변을 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한 6시나 7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좀 제한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전립선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걷는 게 좋습니다. 뛰는 것보다는 등산이나 산책 같은 걷는 운동이 좋고요. 오래 앉아있는 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예, 딱딱한 바닥에 오래 앉아있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한 20에서 30분 사이에 뭐 사무실이나 이런 데 계시면 일어나서 잠깐씩 허리를 풀어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침 저녁으로 좌욕을 좀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보통 전립선 비대가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나 마늘, 청국장, 양파, 버섯 이런 음식들을 많이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 제일 좋은 거는 많이 활동하시고 많이 걸으시면서 또 이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시고 딱딱한 바닥이나 찬 바닥 피하시고요. 좌욕 자주 해주시면 일단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건 다 되시는 거고요. 예, 그 상태에서 한방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면 치료 효과는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한의학 상담으로 풀어드립니다. 897 한방 건강 상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지금까지 또 남성분들의 경우를 이제 상담을 해드렸어요. 우선 본인 좀 소개를 드리고요. 저는요. 네. 나이가 61살이고요. 예. 또 체중은 한 70kg 되고요. 예. 키는 얼마나 키가 1m, 저는 좀 더 컸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1m 한 55대예요. 아, 그러세요? 네. 어디 영남 지방이십니까? 사시는 데가? 예, 경북 영천이라 하는 데입니다. 경북 영천? 예. 아, 영천. 예. 영천 하면은 배도, 사과도 많이 맛있는 사과가 나오고. 사과는 전에 참 많은 데가 영천이었는데 지금은 모두 날이 자꾸 온난화 현상이 그러세요. 오니까 저 충청도 절로 옮겨지고 저는 포도가 아주 대추, 포도 많습니다. 아주 특산물이 또 많으시군요. 예. 포도, 대추 이런 것도 한방에서도 얼마나 좋은데요. 약으로도 쓰고 식품으로도 좋지만은. 예. 이번에 나리 태풍 때문에 큰 피해는 안 보셨는지요? 왜요? 여기 나락이 좀 잘 때 나락은 다 누버보고 포도도 다 터지고 난리가 났지요. 걱정이시네.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비하면 그래도 다행이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게 또 마음을 가지시고 또 복구에 또 전념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예,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두 가지 좀 듣고 싶은데, 네. 첫째, 저는 이러십니다. 몸이 아주 찬 몸이라요. 예. 그래서 자꾸 몸이 차고 한기가 들고 목감기가 들면서도 식은땀이 많이 흐릅니다. 네. 그래 허약하게 눈 주위에 식은땀이 많이 흐르고 예. 그리고 또 신경도 안 좋고 혈압도 높아서 혈압약과 신경약을 먹은 지가 벌써 그건 7, 8년이 됐어요. 아. 신경약을 안 먹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이 안 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병원에 신경약을 먹으면 이상이 없고 이래가 오늘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몸이 첫째 남보다 차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감기가 한기가 들면서도 자꾸 눈을 중심으로 위에만 땀이 나고 밑에는 다리하고 배는 굉장히 차요. 네. 그러고 얼굴 위에도 별로 뜻이다고는 못 보고요. 또 다음에는
퇴행성 관절이 있는데 그래서 영대병원 가 사진을 찍어봐도 뭐 선생님도 별로 크게 말씀 안 하시면서 한쪽 다리는 괜찮고 한쪽 다리는 퇴행성 관절인데 파스하고 약하고 뭐 저도 한 일주일분 약 쪄주는데 먹고 나도 조금 있으니까네 또 약간 이래 콕콕 쑤시고 이런 기는 약간 있지만은 아직도 하나 그렇게 뭐 아파서 못 걷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겉에는 아무 외연은 표가 없고요. 예, 그러세요. 퇴행성 관절도 지금 갖고 계시군요. 예. 예, 폐경이 되신 지는 언제, 몇 년 되셨어요? 한 12년 됐지. 10여 년 전이고. 그 얼굴에 열이 확 올라오다가 그게 폐경 때 그렇던 게 여태까지 안 나십니다. 아, 그러세요. 자, 김 원장님, 식은땀이 나는데 몸은 차다. 예. 식은땀이 날 땐 몸이 찬 사람이 식은땀이 납니까? 더운 사람이 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은땀은 몸이 허약한 사람들이 좀 많이 흘리게 되죠. 네. 그래서 땀을 그 땀구멍을 제대로 열고 닫는 것을 피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뭐 식구들 같이 이제 듣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또 누가 계시군요. 밖에서 애들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세요. 지금 대변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런데 변비도 가끔 있다가 또 제가 음식을 알아서 그래서 섬유질 종류를 많이 먹으면 막 그때는 변은 막 제가 조절하면 괜찮습니다. 소변 보시는 건 어떠세요? 시원하게 잘 나오세요? 소변도 시원하게 잘 올랐고 주로 옥수수 차 같은 것도 많이 먹고 또 그다음에 이래 다른 것도 뭡니까 하도 다리가 이래 무겁고 어떤 때는 워낙 살이 쪄나니 그래서 이거 뭐 창출이나 곽향 같은 걸 들어 딸리 먹으니까 소변은 잘 나옵니다. 소화되고 이런 건 괜찮으시고요? 위장은 아직도 별로 지장 없는 것입니다. 소화는 괜찮고요. 일단 지금 뭐 문제되는 게 혈압하고 또 이제 불안한 신경, 퇴행성 관절, 또 몸이 차고 이런 것들인데요. 뭐 모든 걸 한 번에 다 치료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찬 몸에 대해서 좀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는 하셔야 될 일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체중을 좀 줄이시는 거예요. 제가 16살 때부터 63kg 나가던 몸을 30살이 안 돼가 72kg까지 나가다가 그게 체중을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해가 이제 아직도 한 30년을 그 체중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도 요새는 69 요 정도 나가요. 근데요.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 몸을 좀 좋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 상태에서 혈압도 높으시고요. 또 지금 계속해서 퇴행성 관절은 앞으로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일단 체중을 줄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 체중 줄이는데 평생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체질이라기보다도 제 체형이 그렇지 않나 싶은 게 너무 또 그렇다고 적기 물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또 골다공증이나 빈혈 같은 게 안 오겠습니까? 그 정도로 되실 것 같지는 않고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몸이 차가운 것 때문에 살도 좀 많이 찌시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살도 많이 찌면서 퇴행성 관절도 오고 하는 거는 몸에 이제 차가운 습기가 많이 끼는 거예요. 찰 한자에 습하다는 습자를 껴서요. 한습이 많아지는 건데요. 일단 이 경우에는 소화기를 계통 중심으로 해서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계통이 좀 중요하고요. 뭐 드실 수 있는 거로는 우리가 율무 있죠, 율무. 율무 알죠. 율무 같은 거를 차나 밥 같은 걸 해서 많이 드시면 살도 좀 빠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선생님 율무는 사람 빠져도 뭐 몸은 차답고 전에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율무를 그렇게 상당히 다량을 먹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율무가 체질이 맞고 지금 체격이나 이런 거로 볼 땐 좀 태음인 쪽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그런 분들은 잘 맞는 음식이고요. 또 이제 뽕나무 가지 있죠? 뽕나무 가지나 율무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복용을 하시면은 일단 지금 그 관절에도 좀 좋고요. 체중 조절에도 좀 좋고 혈압 조절에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지금 뭐 곽향이랑 소엽 이런 걸 다려 드신다고 했는데요. 거기에다 이제 귤 껍질 있죠? 귤껍질. 진피라고 하는 그런 것들하고 강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강활. 그런 걸 같이 좀 다려 드시면 영천이면 그 옆에 그 약재상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구입하셔서 좀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체중 조절을 좀 하시고 혈압을 내려주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건 냉정이 더 문제인데 냉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몸이 찬 거는요. 이건 뭐 약을 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집에서 어떤 민간요법으로 몸을 따뜻하게 만들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콩을 가끔 두유로 집에서 만들어 먹는데 콩도 차집니까? 괜찮습니까? 콩 자체는 뭐 크게 몸을 차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콩을 먹어도 관계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으세요.
우선 70kg 가까이 되는 체중을 조금씩 좀 장기간에 걸쳐서 좀 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인터넷 상담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40살의 직장 남성으로 저는 시력이 좋은 편인데 요즘 들어서 눈이 퍽퍽하고 간지럽기까지 합니다. 병원에 가봐야지 하면서도 미루고 있는 판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알레르기성 같기도 하고요. 눈이 간지럽고 부르고 아플 때도 있는데 알레르기라면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한방으로 가능한지요? 이러셨어요. 알레르기 질환은요. 크게 네. 한의학적으로 볼 때 그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생기는 허한 증상, 허증 질환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외부의 물질들, 꽃가루라든지 특정 공해 물질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올라가서 생기는 좀 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판별을 해야 되는데요. 그 두 가지는 환자분의 상태를 진찰을 해서 허실을 감별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약을 쓰면 되는데 알레르기 질환은 물론 뭐 한방이든 양방이든 쉬운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접근하는 방식이 환자의 체질적인 부분과 또 체력적인 부분, 면역력의 보강이라는 차원으로 볼 때는 한방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한의학 상담으로 풀어드립니다. 897 한방 건강 상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네. 주시는 분은 어느 동네에 사십니까? 네, 여기 저 중랑구입니다. 중랑구요? 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 나이는 68세고요. 68세요? 네. 네. 키는 1m 54고요. 예. 체중은 62kg고요. 예. 네. 어떠신가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근데 이렇게 뒤통수요. 네. 뒷머리. 예. 그 뒷머리가 이렇게 그냥 무슨 벨트로 그냥 꽉 조여놓은 거면요. 아주 뒷머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조여오는 것 같은, 욱조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왼쪽 팔이요. 네. 새끼손가락하고 그 다음 손가락까지가 이렇게 저려요. 아침에 또 일어나실 땐 특히 더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침에. 근데 자고 나면은 머리가 좀 이렇게 괜찮고요. 이제 손 저린 거는 그냥 이제 자다가도 이렇게 손이 저리고요. 예. 근데 자고 나면 좀 나은데 하루 일과를 이렇게 이제 지내려면은 이렇게 뒷머리가 이렇게 그냥 아주 뭘로 그냥 꽉 눌러놓은 것 같다 그럴까요? 뭘로 이렇게 그냥 꽉 조이는 것 같다 그럴까요? 혈압은 어떠세요? 글쎄 혈압이 있어가지고 1월 달부터 혈압약을 먹거든요. 지금 복용하고 계시고요. 네. 근데 혈압이 저때 9월 10일 날 가서 검사를 하니까 혈압이 140에 90이라고 그러세요. 네. 140에 90이면은 조금 높으신 편인데. 네. 예. 근데 이렇게 뒷머리가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누른 것 같다 그래야 되나? 뭘로 이렇게 조인다 그러는 그런 느낌이 되네. 아주. 제일 불편한 것이 이제 뒷머리 쪽이네요. 네. 그러시고 관절이라든가 이런. 팔이 이렇게 손가락 쪽이 제려요. 새끼손하고 그 다음 손가락하고가 이렇게 그쪽으로 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김 원장님. 지금 뒷머리가 이렇게 한 20일 되셨다고요? 네. 그때 특별히 무거운 걸 잘못 드시거나 잠을 잘못 주시거나 그랬던 건 없었고요? 네네. 갑자기 그러세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평생 이렇게 머리 아파서 진통제 먹고 이런 거는 모르거든요. 이 뒷머리가 아프신 게 우리 목 있는 뒤통수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아래쪽, 목 쪽에 붙어 있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뒤통수 쪽으로? 네, 이게 정수리 그 밑부분으로요. 그 밑쪽으로요? 그러면서 왼쪽 팔하고 새끼손가락도 좀 저리시다고요? 네네. 아직 병원에 치료는 안 받아보셨고요? 글쎄요. 그냥
저기 병원에 가서 그냥 뭐 약 주시는 것만 갖다 그냥 먹거든요. 이 경우에는요, 네. 그 대개 어깨 쪽에서 네. 그 우리 뒤통수에서 쭉 내려오면은 그 목이 닿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만져보시면 목 중에서도 네. 제일 뼈 쪽 튀어나온 부분 뼈가 만져지는 데가 있어요. 네. 그쪽 주위 양쪽으로 근육들이 있고 네. 그 근육들이 머리 뒤쪽으로도 붙어 있고요. 네. 그 근육이 머리 뒤에 붙은 근육이 또 머리 그 꼭대기 쪽에 있는 그 두피 쪽하고 근육하고도 붙어 있는데요. 네. 대개의 경우는 근육이 긴장이 되거나 뭉치면서 그 뒤쪽 근육까지 당겨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꼭 목 디스크가 꼭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말하는 경추 디스크가 아니라고 해도 네. 손 쪽이 저리는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 근육 쪽의 문제를 일단은 의심을 해보시고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요. 네. 침 치료하고 네. 또 부항 치료 또 물리치료를 병행하시면은 네. 이 경우는 의외로 빨리 좋아지실 것 같은데요. 아, 예. 글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이해가 하는데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뒷목을 네.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좀 주물르고 나면은 네. 좀 머리가 조금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당겨 있으면은 네. 긴장이 된 부통도 생기고요. 머리가 묵직합니다. 심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구토라고 하죠. 막 속이 미식미식한 사람도 있고 간혹가다 그래요. 저도 그런 증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일단 혈압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낫진 않아요. 네. 예,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네. 그쪽으로 치료를 좀 침 치료도 받으시고 네. 하시면은 제가 생각에는 뭐 빨리 좋아지실 것 같아요. 아, 네. 침 치료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예.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이어서 문자로 질문 주신 내용들 몇 가지입니다. 1892님, 42살의 주부입니다. 말 그대로 주부 습진이 걸렸는데 쉽게 나질 않습니다. 한방으로 고칠 수 있는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셨습니다. 네, 주부 습진도 굉장히 잘 안 낫는 질환 중에 하나죠. 이게 자꾸 손을 쓰게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이 경우에 그 피부를 좀 전문으로 보시는 한의원들이 계세요. 한의원 선생님들이 그쪽에 가시면은 주부 습진에 대한 이제 한방으로 된 연고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은 그런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평소에 손을 잘 건조하지 않게 잘 닦으시고 잘 사용하시고 또 설거지 하실 때 항상 장갑 끼시고 그 위에 다시 고무장갑 끼시고 이런 식으로 좀 잘 조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5108님, 35살의 여성으로 임신 5개월째인데 허리가 많이 아프고 두통이 옵니다. 약을 먹으면 안 되겠고 침을 맞아도 될까요? 임신 5개월이라서 약 먹기는 좀 어려우시고 침은 어떤가? 임신 5개월 정도 되시면 침을 맞아도 무방하시고요. 또 한약 중에서는 임산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5개월이라 하셔도 그 환자분에게 맞는 한약은 복용 가능하시고요. 또 침도 맞으셔도 가능하십니다. 네. 한 분 더 4360님 48살의 남성으로 눈꺼풀이 자주 떨리고 아려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지요? 눈꺼풀이 자주 떨리는 거, 이 경련이 가끔 오는 경우가 있죠. 예, 이제 눈에서 경련이 오시는 걸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예. 이 경우에 아주 너무 심하게 떨리시는 분들은 신경에 안면 쪽으로 나오는 신경에 좀 문제의 손상이 있었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무슨 뭐 중풍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개는 중풍보다는 이제 말초적인 문제가 더 크고요. 네. 이 경우에는 침 치료로도 좀 가능하고요. 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신경 쪽에 대한 치료를 따로 좀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한의학 상담으로 풀어드립니다. 897 한방 건강 상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요. 예, 저는 김정희고요. 예. 나이는 55세. 예. 예, 키는 160이고요. 예. 체중은 46kg요. 46kg. 예. 예. 어떤 증세이신가요? 제가 2달 전에,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한 석 달 전에 이제 허리가 지릿지릿하고 아파서 병원을 찾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그 협착증이라 그래서. 네. 근데 받다 보니까 계속 통증도 계속 있고 나아지질 않아서 이제 다른 데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이제 저기 5번 요추하고 천추간에 탈출증이라고 이제 판단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라 그랬는데 제가 수술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물리치료만 좀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호전이 돼서 그전엔 걷지도 못했는데 걸을 수도 있고요. 예. 요즘은 운동장도 이제 몇 바퀴씩 조금씩 걸어서 운동을 하거든요. 예. 근데 통증은 많이 가라앉았는데 아직 조금 남아있고 네. 요즘 운동을 해서 그러는지 고관절 있는 데가 굉장히 땡기고 아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침으로도 가능한가 그래서 이거 듣다가 지금 전화드렸거든요. 아유,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김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허리가 많이 심하셨었네요. 예, 다리도 걷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어요. 네. 지금 그래도 그나마 좀 치료하시고 하면서 좋아지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예. 한 가지 좀 간과하면 안 되는 게요. 네. 우리가 이제 허리 쪽 추간판이 탈출됐을 때 통증이 생겨서 막 땡기고 아프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 경우에는 우리가 추간판이 탈출하면은 그 탈출된 추간판 주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그 염증이 뒤에 있는 신경을 건드려서 아픈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은 좀 줄어들면 통증은 같이 줄어들기는 해요. 근데 이 경우에 추간판 자체가 많이 개선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일단 염증이 줄었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발을 움직이고 허리를 움직일 때 그 운동 범위가 예전보다 줄어들었는지 아닌지를 좀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상태까지 가셨던 분이라면은 치료를 굉장히 장기간 받으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이제 통증이 줄었다고 해서 완전히 통증이 줄었다고 낫다고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 경우에는 치료가 보통 1년 정도 지속적으로 침 치료하고 물리치료를 병행하셔야 되고요. 3개월 정도 치료하셔가지고 나았다고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아마 고관절 쪽의 부위는 최근 들어서 운동량이 좀 늘어나면서 좀 통증이 생기신 건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그 통증 양상은 또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병원에 오셔서 한의원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면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과에서 사진을 찍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좀 운동량을 늘려서 생겼을 좀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 경우라면 침치료로도 가능하죠. 그래요? 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한의학 상담으로 풀어드립니다. 897 한방 건강 상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나이는 47이고, 47이시고? 예. 키는 얼마나 되세요? 키는 한 160에. 예. 몸무게 62kg에. 62kg. 예. 네. 얼굴형은 어떠신가요? 얼굴형은 약간 큰 편이고, 피부는 희고, 네. 지금 전화 주시는 데는 어디 영남 지방입니까? 예. 경남 합천입니다. 사천이요? 예. 사천. 네, 알겠습니다. 그 증세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처음에는 그죠? 네. 팔에 그 멋이 따끔따끔 커더만은 자꾸 울렁울렁 나중에 날개 뺀데 자고 나니까 탁 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쩌리야 아프더만은. 예. 가슴 쪽으로도 이제 전기통항면을 찌리하더만은 그래가 한참 몇 달을 아팠어요. 예. 그래가 침마다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으로 가지고 목도 좀 뻐근하고. 예. 그래 지금 한 1년 됐거든요. 예. 1년 됐는데 날개 뺀대로 쩌리하게 그래요. 예. 경상도 사투리가 그래가지고 한의원도 많이 다니고 약도 지먹기라도 안 나서가지고. 예. 그러시군요. 아유, 말씀 들으니까 아주 너무 구수하세요. 자, 우리 김 원장님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병원에서 CT나 MRI도 다 찍어 보셨어요, 혹시? 그냥 그 CT는 찍어 보니까 어깨 근육통은 별로 없고. 네. 목이 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CT상으로요?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도 좀 하고. 예. 한의원에서 맨날 침 맞고. 예. 약도 며칠 침무도 이래 효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혹시요. 예.
한 몇 년 전쯤에 해서 예. 크게 신경 쓸 일이 생기시거나 스트레스 받으신 적은 없어요? 크게 신경 쓰는 건 없는데 잔신경은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 되게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예. 이 남자랑 좀 틀리게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리가 흔히 화병이라고 하죠. 예.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예. 이런 어깨 쪽에서 시작되는 통증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게 팔까지 내려가는 팔 쪽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요. 예. 뭐 그 경우에 생기는 통증일 확률이 좀 높고요. 예. 단순하게 뭐 침 치료만 가지고 잘 안 된다면은 그래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받긴 하셔야 되는데요. 예.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침 치료가 큰 효과가 없었고 수술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면 그 추나요법이라고 해서요. 그 척추나 경추를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한의원 중에. 그런 걸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베개 중에서요. 그 경추 베개라고 해가지고요. 또는 뭐 디스크 베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부르는 베개가 있는데요. 그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목에 경추의 그 굴곡 자체를 좀 바로 잡아주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계속 어쨌든 침치료는 꾸준하게 받으시고요. 침치료가 단순하게 그냥 목이나 어깨 쪽으로만 생각해서 치료받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에 몸이 아파지기 전에 전후 사정을 잘 말씀드려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를 잘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한의 선생님들은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처방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처방을 조금 어깨나 목 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처방을 쓰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 더 아픈 것 같고 기분이 좋으면 좀 안 나아진 것 같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시면서 경추베개도 쓰시고 항상 잠들기 전에 저리야 더 아파요. 보통은 이제 통증이 야간에 더 심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서초구 해우서 한의원의 김준명 원장께서 좋은 답변을 또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